넌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 하녀야.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잠그며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제주도로 가기 위해 수영복 챙기고 옷 골라 입으며 떠들썩했죠. 저와 지우만 집에 남겨둔 채 문을 쾅 닫고 떠난 순간 거실엔 그들의 웃음만 잔잔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사라진 지 불과 몇 분 뒤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지금 모시러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주도의 초호화 호텔을 통째로 뒤집어 놓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남겨주신 그곳으로 행복 기운 보내드릴게요.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수아는 혼자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이미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낡은 밥솥 뚜껑을 열고 어제 먹다 남은 국을 조용히 데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국물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 뜨거운 김이 쓱 올라오며 부엌 공기까지 조금씩 데웠습니다. 9년째 반복되는 일은 새벽의 집안일은 이제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툭 하고 들려왔습니다. 예, 밥 다 됐니? 하는 불친절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죠. 수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집안일 도우미처럼 부리며 단 한 번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내내 그녀의 등은 조금씩 굽어갔고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이 차올랐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그녀가 차린 밥을 당연하듯 먹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들여다 사각사각 넘겼고 시누이는 휴대폰만 툭툭 만지작거렸죠.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수아의 가슴에도 톡톡 부딪혀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는 묵묵히 그들의 식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하게 걸렸습니다. 오늘도 달라질 것 없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조금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허름한 한정식집 바깥의 낡은 간판 아래 정숙 여사는 오늘도 요란하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살보다 허황된 야망이 더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우리 집이 곧 전국 맛집으로 뜨는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메뉴들이 다 비법이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접시들이 작게 덜컹거릴 만큼 과장된 기세였습니다. 정숙은 손님들 앞에서 수아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메뉴들을 마치 자기 레시피인 양 뻔뻔하게 떠벌렸습니다. 그때마다 수아는 주방 한 구석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그 고통마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정숙 여사의 허풍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소스는 내가 30년 비법으로 만든 거야. 누가 따라 할 수나 있겠어? 정숙 여사는 능력이 부족하단 걸 감추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등 뒤에서는 수아가 주방의 모든 뒤처리와 조리를 혼자 해내며 분노를 꾹꾹 삼키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치익하는 소리가 올라왔고 그 소리가 수아의 가슴에도 뜨겁게 파고들었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밤에도 정숙 여사의 차별은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6살 손녀 지우가 할머니에게 재롱을 부리며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지우의 맑은 눈망울은 그저 사랑 한 조각만 얻고 싶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죠. 그러나 정숙 여사는 지우의 머리를 슬쩍 쓰다듬더니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딸이라 참 아깝다 쯧쯧. 역시 아들이 최고지암. 그 말에 지우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꼭 움츠러들며 할머니 앞에서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수아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우의 얼굴 위로 어둡게 드리워진 그 그림자가 바로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다른 손주에게는 매번 5만 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면서도 지우에게는 단 한 번도 용돈을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터지는 명백한 차별에 수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조용히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 분노는 불꽃처럼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죠.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언제나 수아의 어깨를 짓눌렀고 남편은 그와 완전히 분리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게임 소리가 띠릭띠릭 울리며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수아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나오는 모습이 시야에 잡혀도 남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오늘 식당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우도 할머니 때문에 속상해하고요. 수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게 툭 떨어졌습니다. 유난 좀 떨지 마 여보. 당신만 힘든 줄 아나? 나도 투자 실패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 목소리에는 아내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만 강조할 뿐 가족을 책임지려는 모습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수아는 그 순간 이 남자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음을 냉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스르르 차갑게 식어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온 집안의 고요가 찾아오면 수아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켜진 화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살짝 비추며 고요한 밤 공기를 따뜻하게 흔들었죠. 그 속에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온라인 요리 강의, 기록, 메뉴 기획서, 경영 자료, 마케팅, 계획까지. 낮에는 가족들에게 무시받는 초라한 며느리였지만 밤에는 미래를 설계하는 숨겨진 실력자로 변모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탁탁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엔 낮 동안에 피곤함은 전혀 없었고 대신 열정과 빛이 가득했습니다. 화면 속 자료들은 그녀의 치밀함과 재능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이 비밀스러운 시간이야말로 수아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공간에서 수아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탈출구였죠. 고요한 밤은 그녀에게 마치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새벽, 수아는 조용히 부엌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에게 이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꿈이 자라나는 실험실이었죠. 냉장고에서 신선한 재료를 꺼내 조심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사각사각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깨지 않도록 숨을 죽이며 요리했습니다. 재료 손질, 양념 비율 조정, 조리 시간 테스트. 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작은 계량컵과 저울을 들고 완벽한 맛을 찾아 헤맸습니다. 간혹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미련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녀의 열정은 새벽의 정적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마침내 만족스러운 맛이 완성되면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사용했던 도구들을 깨끗하게 닦아 제자리에 돌려놓고 부엌을 완벽히 복구했습니다. 이 부엌에서 탄생한 힐링 스테이의 미래 메뉴들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열정과 노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한정식집 박간애의 주방에서 수아가 묵묵히 혼자 허리를 굽힌 채 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 전화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따르르르 울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허둥지둥 전화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박간애예요 하는 목소리가 괜스레 달떠 있었고 곧이어 들려온 상대의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툭 하고 커졌습니다. 네, 방송국이요? 황금 레시피? 정숙 여사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 놀람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여자 PD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희가 지역 맛집을 찾던 중 박간애를 추천받았습니다. 다음 촬영은 제주도 호텔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메인 셰프님의 시그니처 메뉴를 중점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정숙 여사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방 안공기마저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 우리 집이요? 아이고 세상에나. 저희 박간애가 제주도 호텔에서 촬영을 한다고요? 그녀는 입술을 벌벌 떨며 연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정숙 여사는 마치 자기가 스타라도 된 것처럼 양손을 허리에 얹고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수아야. 우리 박간애가 방송을 탄대. 그것도 제주도 호텔에서 촬영을 한다잖아. 이제 우리 집 대박 나는 거야. 흥분한 목소리는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아에게 걸어와 턱을 쑥 치켜들며 콧방귀를 뀌듯 말했죠. 수아야, 잘 들었지?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해. 방송에 나갈 메뉴는 전부 내가 만들어야지. 내 비법 메뉴들을 멋지게 보여줘야 하잖아. 순간 수아의 손이 스르륵 굳었습니다. 가슴속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고 억울함이 벌떡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비법 메뉴들, 그 말이 귀에 찌익하고 거슬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수아가 밤새 연구하고 만든 레시피들을 자기 것처럼 뻔뻔하게 이야기하며 손님들 앞에서 매번 떠벌리곤 했죠. 이번에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다 놀랄걸. 내가 30년 넘게 지켜온 비법이니까 누가 따라나 하겠어? 정숙 여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법이라고 떠벌리는 메뉴들은 단 하나도 정숙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수아가 만들었습니다. 수백 번의 테스트와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손끝으로 완성한 수아의 레시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그 모든 노력이 자기 손에서 나온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따끔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고 또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서는 작고 불안한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제주도에서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수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호들갑을 떨며 온 가족이 들떠있던 저녁, 오늘도 어김없이 수아만 조용히 방 안 화장대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장대 조명에서 번진 희미한 노란빛이 노트북 화면의 푸른 불빛과 섞여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노트북 화면 가득 레시피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날짜 그리고 수십 번 반복했던 실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파일을 넘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다른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오직 자신을 위한 작은 주문 같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가족에게 멸시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녀 안의 가능성과 자신감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죠.
새벽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희미한 김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꿈이 소리 없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수아는 노트북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 증명하는 과정이었죠. 내가 만든 요리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수아의 눈빛은 반짝이며 살아났습니다. 그 희망은 차가운 현실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노트북 속에는 이미 완성된 힐링 스테이 프로젝트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브랜딩, 공간 디자인, 고객 분석, 마케팅 전략. 모든 기획은 수아의 치밀한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정말 놀랍다. 이런 기획력은 처음 본다.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감시 때문에 공식 대표 자리에는 오를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명의는 그녀를 믿는 투자자의 이름.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정체를 숨긴 실력자가 모든 것을 만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힐링 스테이는 그저 한 끼 식당이 아니라 맛과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이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꿈을 천천히 현실로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힐링 스테이는 이제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 빛나는 보석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가 밤새워 만든 레시피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주방으로 들어서며 수아가 어젯밤 숨죽여 연구했던 레시피 노트를 흔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또 새로운 비법을 생각해냈지 뭐야. 오늘 손님들 입맛 사로잡을 거야. 그녀는 그대로 가져가. 내 비법이야. 라며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갗을 찔러 따끔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정숙 여사는 재료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수아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멍청하니까 손이나 움직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수아의 가슴을 쓱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부엌이 아닌 수아의 방 안 화장대 위에 조용히 놓여있던 작은 카메라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을 화장대 거울역 화장품 사이에 숨겨둔 검은 렌즈 하나. 그 작은 렌즈는 정숙 여사가 노트를 훔쳐가는 장면, 폭언을 퍼붓는 순간 레시피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식었지만 그 속엔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무섭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방송 출연이 확정되자 시댁은 들떠서 제주도 촬영 준비를 정신없이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캐리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툭툭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여사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새 옷을 챙겨주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입어. 이 색이 화면빨이 좋아. 이번 방송에서 너희 둘 다 얼굴 좀 비추면 돼. 예쁘게 하고 가서 시청자들한테 눈도장 찍어야지. 알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들뜬 목소리로 엄마, 우리 진짜 TV 나오는 거야? 어머, 큰일 났네. 화장 좀 더 해야겠다. 하며 거울 앞을 오갔고 남편은 방송 끝나고 호텔 조식도 준다며 와 공짜면 무조건 가야지 라며 희죽거렸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 밝음 속에서 수아와 지유의 자리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수아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랑 지유는 격이 안 맞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방송은 아무나 나가는 줄 아니? 그 말은 칼처럼 쨍하고 거실을 갈랐습니다. 지유는 수아의 옷자락을 꽉 잡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슬퍼서 수아의 가슴을 한 번 더 세게 내려쳤습니다. 수아는 떠오르는 울음을 참고 지유를 꼭 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지유.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정숙 여사는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아휴, 시끄러.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매번 질질 짜게 만들어. 딸애는 원래 집에 있는 게 맞아. 그 문소리는 그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모녀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차가운 벽 같은 소리였습니다. 짐을 챙기던 지우는 혹시나 엄마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가장 아끼는 곰인형을 작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가져가면 할머니도 조금 좋아할까? 그 말에 수아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겨우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정숙 여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따라오긴 뭘 따라와. 그 지저분한 인형은 집에 두고 가. 카메라 앞에서 망신당할 일 있어? 지유가 움켜쥔 곰인형을 정숙 여사는 휙 낚아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꼴 좀 봐. 아유, 촌스러워서 정말. 곰인형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인형, 내 인형이야. 흑, 서러운 울음소리가 거실을 꽉 채웠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서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머니, 지유 인형은 왜 그러세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여사는 휙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이야. 내가 더럽다는데 뭐 어쩔 건데? 수아가 입술을 깨물며 곰인형을 주워 들려는 순간 또 다른 냉랭한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여보, 좀 조용히 좀 해. 애 하나 못 달래고 시끄럽게. 남편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그는 눈도 들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매번 유난 떠는 건 진짜 못 참겠다. 내 머리 아픈 것도 몰라. 그 말은 수아의 심장에 또 한 번 차가운 칼날처럼 푹 하고 박혔습니다. 지우는 울고 있었고 정숙 여사는 투덜거리고 남편은 화면만 바라보고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만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찔러 따끔한 통증이 번졌지만 그마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게 그 장면들은 수아의 휴대폰에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고민형이 떨어지는 소리, 지우의 울음소리, 정숙 여사의 독한 말투, 남편의 무심한 핀잔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수아의 눈빛은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에게서 기대할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사실, 그 차갑고 명확한 진실이 수아의 가슴 속에서 뚝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의 초호화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 앞은 아침부터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했습니다. 복도 대리석 바닥 위로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고 보안팀은 VIP 동선을 종이 한 장 차이도 없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컨시어지를 모아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특히 더 긴장감이 로비 공기까지 꽉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를 위해 이 난리가 벌어진 건지 직원들조차 딱 몇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댁 가족이 시끌시끌하게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정숙 여사의 쾌활한 허세가 정숙한 로비 분위기를 단번에 갈라놓았습니다. 어머머 봐봐. 직원들이 아주 난리가 났네. 우리가 황금 레시피 출연하러 온 거 알고 있나 보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짐을 나르던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기요. 그 캐리어 조심 좀 해요. 내 비싼 옷들 다 들었잖아요. 직원은 당황한 듯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건 VIP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VIP가 또 따로 있어? 우리는 뭐고? 그녀는 못마땅하게 입술을 삐죽이며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시댁 가족이 떠난 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들리던 정숙 여사의 소리도 이젠 흔적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네이비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손에 쥐는 옷이었고 옷감에서는 아주 희미한 섬유유연제 향이 가볍게 스며 올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차분히 머리를 묶었습니다. 머리끈이 딱 하고 고정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화장품 뚜껑을 여는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얇게 화장을 얹자 거울 속 얼굴은 며칠 전까지 눈치만 보던 며느리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심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브리프케이스를 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끝에는 떨림 대신 뜨거운 의지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 기운보다 수아의 결심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서는 한수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짓눌려 있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말없이 당당했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9시 황금 레시피 제작진이 수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슥하고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딸칵하고 열리더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스태프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심사위원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섭외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수아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순간 스쳐갔습니다. 가늘게 숨을 들이쉬었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천천히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공조기 바람 소리가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슥슥 지나가며 빗줄기처럼 흔들렸습니다. 더는 굴레에 묶여 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걸고 세상 앞에 서는 한수아였습니다. 전용 차량은 공항으로 빠르게 향했고 비행기 이륙음이 부웅하고 울리며 제주도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펼쳐졌습니다. 스튜디오 방송 당일 대기실은 이미 시끌시끌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립스틱을 꾹 누르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팔랑하고 흔들렸습니다. 수아가 실수로 놓고 간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눈을 반짝이며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촬영하면 돼. 내 비법이잖아. 내가 생각해낸 요리니까 내가 빛나야지. 그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나가던 스태프가 노트 한쪽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싹 변했습니다. 노트 뒷장에는 작은 글씨로 한수아 초안버이 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태프는 놀라서 숨이 턱 막혀 헛하고 들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움켜쥔 채 PD에게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PD님,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시피 심사위원장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거의 증거 아닌가요? PD의 이마에 천천히 주름이 잡혔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오늘 촬영 큰일 나겠는데.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대기실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폭로의 불씨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며느리를 무시하던 시댁은 곧 상상도 못한 장면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대기실은 아침부터 웅성웅성 시끌시끌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소파에 앉아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실룩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박간의 한정식이 전국에 알려지는 날이야. 이제 대박 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대기실 공기를 파도처럼 흔들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은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스태프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정숙 여사는 벌떡 일어나 팔을 쭉 뻗으며 과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옷매무새 괜찮죠? 조명은 우리 쪽으로 집중되게 해줘요. 우리 오늘 메인처럼 나갈 거니까. 스태프는 당황한 표정으로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숙은 돌아서서 콧등을 치켜 세우며 수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걘 이런데 못 와. 애나 보고 집안일이나 하는 게 딱이지. 그 말에 신우이는 낄낄 웃었고 남편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VIP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 앞에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정숙 여사의 갑질은 본격적으로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을 잡는 스태프에게 성큼 다가가더니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명은 내 얼굴 작아 보이게 비춰. 그리고 카메라는 내 손이 예쁘게 나오게 이렇게 찍어. 스태프는 난감해서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손님, 이건 정해진 각도라서 마음대로 바꾸기는. 하지만 정숙은 말을 끊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처럼 멍청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프로가 이래요. 그 목소리는 대기실 벽에 쨍하고 울렸습니다. 문제는 그 바로 뒤에서 백스테이지 카메라가 조용히 찰칵하고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정숙의 날카로운 말투, 스태프의 당황한 표정, 무례한 행동 하나하나 전부 영상으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PD는 모니터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낮은 한숨 소리에 대기실 공기까지 싸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울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MC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럼 황금 레시피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베일에 쌓인 특별심사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스튜디오의 조명이 툭 하고 꺼졌고 대기실까지 숨을 멈추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정중앙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수아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이힐이 똑똑
하고 울리는 소리마저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9년 동안 눌렸던 모든 서러움 대신 단단한 자신감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숨죽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보던 정숙 여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대기실 모니터 화면이 번쩍 켜지자 정숙 여사는 숨이 턱하고 막힌 얼굴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의 한수아는 늘 앞치마 두르고 고개 숙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단단하게 묶은 머리, 브리프 케이스를 든 채 강렬한 눈빛으로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허공을 움켜쥔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잇지 못한 채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온몸에 쫙 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저게 우리 집에서 맨날 설거지하던 그 며느리라고 말도 안 되지. 정숙 여사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헛웃음을 흘렸지만 그 웃음은 금방 깨져버렸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이미 폭풍처럼 웅성거림이 몰아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심사위원장이래. 저분이 수아라고. 방청객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참가자 요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정숙 여사는 잔뜩 힘을 주고 앞치마를 두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잡아요. 내가 오늘 보여줄 비법은 삼색 전체 코스와 특제 육수로 만든 대표 메뉴예요. 30년 넘게 갈고 닦은 나만의 비법이라고요. 카메라 감독이 주민을 하자 조리대 위에 놓인 재료들이 하나둘 화면에 잡혔습니다. 미나리, 숙주, 표고버섯, 양파, 다진 마늘, 그리고 이름 모를 양념 여러 가지. 그러나 스튜디오 스태프들은 작게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이거 심사위원장님 레시피랑 재료 배열이 똑같은데. 정숙 여사는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칼끝이 덜컥덜컥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익숙한 척 손목을 크게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채소는 내가 어릴 때부터 손맛으로 익힌 거라 누가 따라 할 수가 없어. 요린 말이야. 손맛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숙의 칼끝이 미나리 뿌리에서 툭 하고 튀었습니다. 스태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어서 정숙은 커다란 냄비에 육수를 붓고 양념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간장, 설탕,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수아가 수백 번 실험하며 만든 비율 그대로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양념을 넣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비법 소스는 이 순서로 넣어야 깊은 맛이 나요. 30년 손맛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때 심사위원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수아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서, 그 비율, 그 간격. 수아가 새벽마다 노트에 기록했던 메모와 머릿속에 새겨졌던 조리 흐름과
딱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조리대 위 레시피 노트를 비추는 순간 노트에 적힌 글자가 잡혔습니다. 양념 비율, 육수 온도, 조리 시간. 이 모든 기록 방식이 그녀가 밤새 작성한 문서 그대로였습니다. 수아는 손가락을 살짝 올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음성은 담담했지만 듣는 이의 목을 꽉 조여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 재료 구성, 저 양념 순서, 조리 온도 적건, 제가 만든 레시피입니다. 순간 스튜디오는 싸 하는 소리를 내며 눈에 보일 만큼 술렁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칼을 들고 있던 손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다가 곧 피가 확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아는 정숙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조용히 입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 접시에 딱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데 맛에 깊이가 없네요. 육수도 흐리고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정숙의 입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아는 이어 가장 결정적인 말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 흐름, 양념 비율, 시간 조절 모두 제가 만든 레시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억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입술은 말라붙고 손은 땀으로 젖어 칼이 미끄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박정숙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시어머니.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마치 폭발한 듯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라고, 저 심사위원장이 며느리라고.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공포, 완벽한 충격, 완벽한 패닉으로 얼룩졌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그 얼굴에 떨어지며 그녀의 오만과 거짓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조용한 승리, 9년의 고통을 끝내는 미소, 그리고 이제 시작될 본격적인 폭로의 서막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두두두두 하고 진동하며 불이 켜지자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조명마저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 대형 스크린에 꽂혔습니다. 영상은 새벽 어스름 속 조용한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수아는 잠옷 차림에 앞치마만 두르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조용히 재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톡톡톡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대파를 썰고 양념 비율을 맞추고 타이머를 켜고 실패한 냄비를 통째로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습. 실패할 때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쓱 노트 한 장을 넘기는 소리,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소리, 후 조심스럽게 식혀보는 소리, 그 모든 작은 소리들이 스튜디오를 울렸습니다. 방청객 중 몇몇은 입을 가리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장면들이었죠. 이어서 화면에는 시어머니 정숙이 몰래 부엌을 들락거리며 수아의 레시피 노트를 훔쳐보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뚜껑을 벌컥 열고 수아가 숨겨둔 노트를 펼치는 장면, 노트 위에 적힌 글자들을 기웃기웃 훔쳐보는 장면, 그리고는 노트를 닫으며 씩 웃는 표정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방청객들이 헉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아까 리허설 때 백스테이지에서 찍힌 정숙의 갑질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정숙이 스태프에게 멍청하게 굴지 말고 제대로 해. 조명은 이렇게 비추라고. 내가 주인공이야. 잘 좀 하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스태프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고 그 표정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대기실에서 그 화면을 보며 얼굴이 서걱하고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건 오해야. 전현이 나를. 정숙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스튜디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벽식의 초침만 째깍째깍째깍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미 누구도 정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SNS 알림 소리가 스태프들의 폰에서 띠링띠링띠링 폭발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중계 화면 캡처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간의 불매, 레시피 도둑, 갑질 시어머니, 한수아 레시피, 해시태그는 초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박간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전화벨은 따르르르르르 끊임없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연달아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PD는 머리를 감싸쥐며 방송 위험하다고 스태프들에게 진짜 방송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MC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송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은 초 단위로 잘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뒤덮었고 박간의 한정식의 몰락은 물 흐르듯 아주 빠르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대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이 그녀를 짓누르듯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벽한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차분히 태블릿을 들어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레시피 원본, 실험 기록 파일럿 테스트 결과, 전문가 검증 자료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줄줄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메뉴 개발 과정, 재료 원산지, 테스트 리뷰, 맛평가, 시그니처 메뉴 도출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출연진들은 입을 막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간의 한정식의 성공은 정숙이 아닌 한수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정숙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눈부신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불이 난 듯 시댁 가족의 이름을 끝없이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저 집이 진짜 악질이네. 레시피 도둑을 봤냐? 저런 사람이 방송에 나와? 분노와 조롱이 화르르 쏟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흐느끼며 흔들렸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왜, 중얼거릴 뿐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화려한 미래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바닥에 우수수 부서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수아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우리 다시.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쌓인 상처와 실망이 그녀의 가슴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의 종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혼합시다. 그 말은 현관문을 울릴 만큼 크게 또 단단하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싹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수아야. 그가 부르려 했지만 수아는 이미 그 뒤를 지나 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찌나 단호하던지 바닥이 톡톡 울릴 정도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날 이후 길거리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레시피 도둑, 갑질 금지 라는 낙서가 빽빽하게 적혔습니다. 전단지에는 그녀의 얼굴과 기사가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은 누군가 뜯어냈고 안에는 먼지만 수북 쌓였습니다. 결국 박간의 한정식은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가족도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속삭임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 집이래. TV 나오던 사람들. 저 집이 며느리 괴롭혔다잖아. 그들이 수아에게 던졌던 조롱과 폭언은 이번에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들 스스로를 베어버렸습니다. 방송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PD와 제작진은 공식 사과 방송을 내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레시피 도용 사건은 별도 특집 보도로
정확한 진상 파악 후 다시 알리겠습니다. 제작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책임감과 위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공분했고 방송국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사건 전 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레시피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존폐 논의가 오갈 만큼 파장은 컸습니다. 한편 시댁 가족에게는 여론뿐 아니라 법적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정숙 여사는 레시피 도용, 갑질 영상 공개로 인해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고발당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줄줄이 접수됐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역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시도했지만 증거 영상과 기록 때문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고의성 반복성 사회적 해악으로 판단되었고 오히려 민사상 책임만 더 커져 돌아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레시피 개발 주체는 한수아이며 정숙 여사와 가족은 이를 명백히 도용악용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댁 가족은 사회적 몰락에 이어 법적 판결까지 더해지며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오명이 되었습니다. 9년의 고통을 딛고 새롭게 만든 삶. 그 삶에서 수아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당당한 한수아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폭로 이후 힐링스테이는 언론과 업계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여기 진짜 한수아 대표가 만든 곳 맞나요? 레시피 전 과정 직접 개발하셨다던데요? 손님들은 호기심과 감탄으로 연일 문 앞에 북적북적 몰려들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이 연이어 인터뷰 요청을 보내왔고 방송국에서는 대표님 꼭 출연해 주셔야 합니다. 요리계의 혁명입니다. 라며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수아는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그 요청들을 차분히 조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햇살이 큰 창으로 따사롭게 들어오는 아침 9시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박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메뉴 개발팀 회의 10분 뒤에 바로 시작하죠.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셔. 근데도 그렇게 따뜻하시네. 존경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새 프로젝트 계획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펜을 집어들고 새로운 브랜딩 방향, 지역 확장 계획, 건강식 라인 출시 아이디어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명확했고 깊었고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지우가 현관으로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요리 수업했는데 나 수아 대표님 딸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놀랐어. 지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자랑스러웠겠다. 지우는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근데 나는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그 말에 수아의 마음이 따뜻하게 몽글몽글 차올랐습니다. 수아는 힐링스테이 확장 파트너와 함께 새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은
대표님 명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대표님 능력을 믿어요. 과거라면 상상도 못했을 말. 수아는 잔잔한 바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새로운 지역에는 아이들과 가족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파트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면 뭐든 됩니다. 그 말은 9년 동안 짓눌렸던 모든 시간을 보상하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이제 억눌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존중받는 CEO, 당당한 엄마, 그리고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지우는 활짝 웃었습니다. 응, 엄마랑 같이. 그 길 끝에는 과거의 상처도 절망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수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찬란한 성공과 새로운 인생만 햇살처럼 따뜻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인공 수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